비례하면 네, 또 비례하면 용해인. 용해인이. 예, 우리나라의 대표들 비례. 아, 난 용해인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용해인 이번에 3번 연속 비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 비례 나온 게 노동당이야. 그러니까 얘는 노동당에서 나왔었어요. 나왔었어. 거기서 이제 비례 1번 받았나 했는데 잘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난 딴 게보다도 네. 얘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때부터 관심이 있었고 기본소득당을 만들어. 근데 그 막 같이 활동했던 이제 애들이 막 몇 명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신지혜라는 애가 있는데. 아, 맞아. 그렇다면 자기가 한번 헤쳐먹었으니까 이제 너 쌓았으니까 이제 자기는 지역구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신지혜를 공천하는 거야. 이게 맞지 않아? 근데 자기가 또 나가. 용해인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닌데 각종 시사 프로에서 용해인을 다 다뤄. 이쯤 됐는데도 불구하고 용해인은 끄덕도 없어. 그렇죠. 야, 난 이런 뚝심이 정말 맞습니다. 좋아. 맞습니다. 용해인은 말이죠. 뭐 핵폭탄이 터져서 지구가 멸망해도 비례대표 등록을 하겠죠. 대기근이 발생. 그래도 비례대표 등록을 하겠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불렀지. 비례! 모자라다 싶은 비례. 저는 용해인. 그래서 기본소득당 이름을 기본 비례당으로 바꾸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너 왜 자꾸 비례로다가 우리 당 이름이 기본 비례당이야 이러면 딱 정리가 되잖아. 정말 그렇습니다. 이 내가 보기에는 그냥 괜히 논란을 뭐 열린 마음을 받네 네. 이렇게 개소리 하지 말고 당명을 바꾸면 사람들이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예. 아, 전 저게 직업이구나 다음에도 비례로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용해인이 이번에 그 민주당의 비례연합 정당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겠다고 처음에 얘기했고 처음에 15개 달라 그래서 욕 좀 먹었는데 자기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를 꺼잖아. 그러니까. 난 이 점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 그게 웬만하면 얼굴이 아무리 두꺼워도 그게 쉽지 않거든. 사실 용인이 국회 와서 목소리를 높였던 거는 자, 세월호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이태원이었어요. 네. 이태원 때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멋진 활약을 하다가 그 이후로 가장 또 목소리를 높였던 거는 위성정당 만들어야 된다. 아, 그렇지. 선거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 그렇지, 그때 그렇지. 그냥 오만대 다 나가갖고 난리를 쳤어요. 김종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종인이라는 분이 5선이 된 게 76살 때야. 그렇지. 근데 그 5번을 모두 비례해야 된 거거든. 근데 이 나이와 추세로 봐서는 이 기록을 용인이 깰 수 있다. 그렇지. 이런 전망이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례정당을 어떤 비례를 폐지할 때 그 법의 이름을 용해인 방지법으로 할 확률이 높아요. 오, 용해인 방지법.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는 이유가 용해인이 시사 프로에서 하는 그 점잖은 욕 있잖아. 그런 욕 갖고는 좀 안 돼. 이건 안 돼. 우리가 더 찰진 욕이 필요한데 그럼. 이런 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유진 대표님밖에 없어요. 뭐지? 세월호 이후로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용해인의 그 말은 항상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비례는 나야. 그렇지. 가만히 있으라.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기본소득당에 다른 정치를 하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네, 있어. 그 가만히 있으라 걔네한테 한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용해인은 애를 키우잖아요. 네. 나중에 커서 아이가 뭐가 되면 좋겠어요. 비례요. 아, 나한테 너무 웃긴 게 용해인이 애를 키우잖아요. 애를 키우다 보면은 애들이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그래갖고 막 마트나 식당 같은 데 가면 맨날 때리고도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막 너 다른 사람 방해하지 마 야단치는데 왠지 용해인은 애가 막 돌아다니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잖아요. 심지어 용해인도 페미인데 심지어 같은 페미인 유호정이 분당 갑에 나가. 그런데 용해인은 비례야. 비례. 정말 이것이 페미야. 지역 관리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진영 변호사 지역 관리 얘기하는 거 보면 눈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식당 가서 뭐 좀 악수 좀 하려고 그러면 다 나가라고. 맞아. 이렇게 말하고 막 침 뱉고 그런 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용해인은 페미라서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지역구 관리는 그럼요. 용해인의 사전에 없어. 맞지. 용해인은 오직 비례. 아, 정말.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 연설할 때 그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몇 표 받고 됐냐? 야, 여기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 중에 내가 받은 표가 제일 많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 48,933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 59,042표. 참 황당합니다. 21대 총선 비례대표 의원이 한 명당 받은 국민의 표는 50만 표가 넘습니다. 5만 표 남짓 받아서 당선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50만 명의 선택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보다 진짜 의원이라고 비례대표 의원은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용해인은 처음에 위성정당을 처음 만들어질 때
위성정당을 비판했어요. 그리고 위성정당을 5번을 받아서 당선이 훌륭합니다. 됐고요. 훌륭합니다. 진짜 이 역사상 없는 3연속 비례 출마. 정말. 그러니까 이 인간 원래 정상적이었으니까 민주당이 위성정당 같은 뻘짓을 만들지 않았으면 그랬으면 용해인은 국회의원이 영원히 될 수 없었고 그러니- 평생 공항 규민실을 이용하지 못했을 거야. 못했지. 남들은 기본소득. 왜냐면 기본소득 땅이니까. 그렇지. 기본소득 나는 국회의원 1억 5천. 연봉 1억 5천. 야. 그럼 용해인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아니 완전. 거의 7번일걸? 7번인데 되지 당연히. 완전 7번 아닐 수도 100%. 있는데. 네. 그리고 다음에 얘는 만약에 한 15분 뒤로 주면은 이 제도 문제 있다고 철폐하자 그래요.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가 이제 유시춘을 좀 깠잖아. 그때. 네. 아직까지 고소는 안 들어온 걸 봐서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시춘이 이 미디어 오늘이라는 좌빨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시춘이 뭐라 그랬냐? 용산에서 유시춘을 흠집내라고 압력을 넣었다. 이 말을 국민의힘 사람한테 들었대. 어쨌든 유시춘은 그 반찬 가게, 정육점, 뭐 백화점 이런 데를 주말에 주로 다녔고 관광지를 많이 다녔는데 얼마를 썼냐? 부당 사용으로 생각되는 것만 1,700만 원. 그러니까 1,700만 원인데 네. 김혜경 씨에 비하면 그렇죠. 어린애 수준이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나는 그래도 거함 김혜경에 맞서서 선전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집 근처에서 또는 관광지에서 명절에 고마운 분들에게 백화점의 안에 있는 가게에서 사서 근데 왜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고마운 분들이 다 죽었나? 그러니까 왜 안 내 말이 썼지? 그렇죠. 그리고 왜 공개된 식당에서 밥을 안 먹고 집 근처로 했냐 그랬더니 출연자 중 얼굴이 알려진 분들은 공개된 식당에 가기 부담스러워지셔서 음식을 포장해서 다른 편한 공간에서 먹었기 때문에 반찬 가게를 갔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은 다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서 어디 구석 가서 먹나 보지? 어디서 먹지? 반찬 아니 이게 무슨 샌드위치도 아니고 반찬 가게에서 반찬만 사갖고 밥도 없이 어디서 먹었다는 거지? 그 권익위가 검찰을 송치하니까 이렇게 억울하다. 그러면서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하니까 뭐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럼요. 뭘 두려워? 네. 네 아들한테 약 좀 구해달라 그래. 약 먹으면 다 그냥 네. 뭐든 만사. 아, 참, 여러분. 유시춘이 유시민 누나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유시민 누나라는 것 말고는 별다른 아무것도 없었고, 그렇죠. 교육에 대해서 뭐 특별히, 그러니까 그 전까지 EBS 이사장과 달리 이 사람은 무슨 백그라운드가 별로 교육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 EBS 이사장이 됐고요. 그리고 한번 연임을 했어요. 근데 도덕을 갖고 정치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분의 동생은 이분이 누나가 하는 것도 정치라고 보시나? 그러고 보니까 동생이 그런 말 한 게 누나를 향한 아름다운 정치의 도덕을 섞기 시작하면 이제 정치가 참 강팍스러워진다고 보고요. 정치에 이제 법을 갖다 대기 시작하면 정치가 쓸 공간이 없어진다고 봐요. 지금 우리 정치는 비정상적입니다. 나도 저런 남동생 있으면 좋겠다, 야. 도신 남동생은 개딸이잖아. 조명현 선생님 아시죠? 이번에 이제 비례 네. 신청하신 조명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2021년 그 3월쯤인가 거기 이제 그 김혜경 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 1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걸 하고 이제 그걸 찍어서 그걸 이제 제보를 했잖아. 이재명은 성남시장부 때부터 자기 마누라 수발을 공무원을 시켰단 말이지. 배소연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런데 이제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배소연 생각에 이럴 거 아니야. 야, 내가 이제 5급 됐는데 내 밑에 이 똘마니 하나 5급이 줘야지. 김혜경을 어떻게 그렇지. 모시냐. 그래갖고 나 밑에 부릴 사람 하나 필요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7급을 그때부터 썼단 말이야. 그런데 그분, 그 비서, 여자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 비서가 이제 조명현 선생님 들어오고 나서 이제 인수인계 같은 것도 해줬을 거 아니야? 그리고 조명현 선생님 이 사람 누군지 알아. 알지. 근데 검찰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있잖아. 상식적으로 그 전에 있는 사람 그것도 사실은 범죄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법카를 이제 뭐 몇천만 원 썼다면 그 전에도 똑같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 사람을 잡지 않느냐. 내가 이 얘기를 네, 57,000번을 했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내가 몰랐을 뿐 이분을 검찰이 수원지검이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역시 7급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이 사람을 계속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게? 불응했지. 왜냐하면 왠지 자기 가서 진술을 하는 순간 죽을 것 같거든. 그렇지. 결국 검찰이 어떻게 했을까? 영장을 받았고 체포를 했어요. 그래갖고 체포를 딱 했는데 이 사람은 2018년 5월부터
3년 가까이 비서실에 근무했고 2년 이상을 2년 정도. 2년 이상을 김혜경 씨발을 조명현 씨 하던 일을 한 거죠, 이 이 사람 사람이. 주장까지 딱 나오잖아. 그럼 노다지야. 근데 그렇지. 이 인간이 입을 열지 않고 있어. 하지만 지금 체포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중요한 뉴스가 도대체 왜 여러 언론에서 받아쓰기를 안 한 거지? 이게 채널A 뉴스거든요. 채널A 뉴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뉴스예요, 여러분. 정말 그 김혜경이 현재 뭐 버카 뭐 좌빨들은 10만 원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건 공익선거법이고 버카는 이미 2천만 원 이상이 나왔고 아직 버카는 기소도 안 됐어. 좀 기다려봐. 그러니까 그동안 경기도청에서 비서실에서 돈을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야 김혜경의 그 액수는 뭐 한 최소한 6천만 원 이상 늘어날 걸로 봅니다. 이 중요한 뉴스. 유시춘이 더 고개를 빳빳이 들겠는데? 그러니까 유지춘은 김혜경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김혜경은 이게 시스템이 된 게 2010년부터니까. 맞아. 그러니까 거지. 그냥 개인 횡령은 시스템 횡령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이재명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구속은 피할 수 없고요. 그리고 김혜경도 맞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 모른다고 하고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 했어. 아는 게 힘이야. 그러니까 김혜경도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겠어? 알아야 돼. 알아야 되고 모른다고 하면 안 돼. 안 돼. 그래. 그리고 이재명이 힘이 없어? 맨날 모른다 그러잖아. 지금 힘이 없지. 사람도 못 알아보잖아. 그렇지. 같이 막 골프 쳐도 누군지 모른다 그러잖아. 근데 그 이재명이 갑자기 힘을 낼 때가 언제인 줄 알아? 남이 자기 마누라 욕할 때. 권향엽 전 당직자를 단수 추천했다고 그 사람이 제 아내의 비서라는 등 사칭을 했다는 등 이런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가 하면 유난히 흥분하는데 왜 그런 줄 알아? 왜? 마누라한테 미안한 게 많았어 그런 거 아닐까? 내가 보기에는 김혜경을 털면은 법카도 나오는데 네. 그 응급실 사건 아나골절의 비밀 이런 거 있잖아. 본인의 어떤 치부가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형수한테 그 정도 쌍욕을 했지. 마누라한테는 내가 보기엔 10배 더 한다고 봐. 가까운 사람한테 원래 욕의 강도가 더 심해지거든요. 네. 형수한테 열받아서 그 정도 욕을 했을 정도면은 자기 마누라랑 싸울 때는 훨씬 심하게 할걸요? 아 그렇습니다. 네, 진짜. 그게 다 털어지면 이제 큰일이잖아. 맞습니다. 자. 민주당의 비례연합잖아. 진보당 비례 후보가 뭐라 그런 줄 알아? 상속세 90%를 주장해. 누구야? 전종덕이라고. 전종도? 전종덕이 파격적인 자산 재분배 정책으로 우리 사회를 대개혁하겠다. 그러면서 자산 100억 이상이면 부유세를 부과한다. 이래서 돈을 안 모아. 그리고 상속 재산 30억 이상에 상속세율 90%. 야 이거 진보당이 집권했으면 이재용은 그냥 회장이 더 이상 회장이 아니야.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 했냐면 진짜 총선 승리 후에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복원하겠다고 딱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난 이것만 봐도 한동훈 우리 국민의힘을 찍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봐봐 아까 그 누구냐 상속세 90% 전종덕의 공약이고요. 네. 그리고 손솔이라는 애가 있어. 손솔. 진보당 수석 대변인인데 박 대통령 사면했을 때 박근혜는 사면하면서 이석기는 왜 사면 안 하냐고 지랄했던 애요, 걔가. 그러니까 얘의 공약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알아? 윤석열 퇴진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공약이 될 수 있구나 싶은데 정말 대단한. 반헌법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오히려 대통령을 견제하겠다. 대통령이 잘 갈 수 있도록 뭐 비판하겠다. 이거는 말이 돼. 그게 역할이니까. 근데 탄핵하겠다, 퇴진시키겠다 이런 거는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그런 국회의원들은 아예 출마 자격을 저는 박탈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후로 우리나라가 좀 이상해졌다니까요. 그 그렇지. 국민들이 그런 어떤 정치 감각이 너무 마비가 됐는데 문재인 이전에는 어떤 야당도 감히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 대통령을 뭐 하야시키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총선 앞에 공약으로 국민 앞에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반헌법적이거든요. 맞아. 그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재명이랑 조국이 만나갖고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자 그러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을 뭐 걸고 이렇게 비례대표를 나온다는 게 대한민국이 너무 반헌법적이고 헌법을 너무 무시해요. 아니 한동훈 위원장 너무 잘하셔갖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막 거의 웬만한 우리나라 전체 유튜버보다는 훨씬 더 센 영향력을 갖고 민주당을 탁
규탄하시는데 이거는 꼭 그래도 짚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탁을 좀 드리면은 대통령 조기 종식이라든지 정권 그다음에 뭐 대통령 퇴진을 걷는 거는 반헌법적이고 이렇게 어떤 헌법이 규정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헌정 질서를 지키지 않는 세력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서 국민 심판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후에 계속 이런다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나는 내 50평생에 야당 대표가 나와갖고 저런 얘기를 총선 공약으로 했던 적이 있었나 보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50평생이라고? 그러면 정말 용기 있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30평생입니다.